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남판교라고 불리면서 알짜배기 지역으로 꼽히고 성남인가요? 그 인터체인지에서 한 2km 정도 거리면 굉장히 가까운 자리고 이 지역 개발 사업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상당 부분 개발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데 좀 알고 있는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관련된 개발의 이익들을 상당 부분 가져갑니다. 그리고 민간도 함께 투자했기 때문에 민간도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 사업에서 이익을 나지 못하면 민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민간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모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설립됐던 일주일 전에 설립됐던 경험이 없는 자본금도 넉넉치 않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그 적은 자본금을 갖고 참여했는데 그 뒤에 수백억 대의 배당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끼기까지 뭔가 모종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가 핵심이고요. 그 화천대유의 관계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의 기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주요한 의사결정 위치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도 잘 의혹을 짚어주셨는데 화천대유 사실 민간업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를 내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에 설립을 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의혹이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유주 A씨가 사업 참여 7개월 전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이 시행을 하는 회사의 어떤 그 특징이 대체로 많은 경력을 쌓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의 불확정성이나 불확실성,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 그 일반적인 시행사의 특징이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경쟁 업체들의 공모를 거쳐서 가장 성남시의 이익을 많이 보장하겠다고 하는 회사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에 있어서 오히려 성남시에 있어서 가장 이득을 성남시 쪽으로 가져오는 업체하고 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개월 전 인터뷰 같은 경우는 뭐 우연의 일치지 그 7개월 전에 이분이 시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것도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일주일 전 설립이라든지 이런 시기적 문제는 이렇게 시행사의 통상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이런 사업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무 이익이 많다. 이거는 사후적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성남시의 여당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호근 의원도 지분이 1%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가 모든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시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했었던 그 언론인 출신 기자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데 3년 동안 577억 원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는 6명, 누군지는 지금 SK증권에 이렇게 그 펀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소유주는 모르겠지만 이 김모 씨라는 언론인이 모집한 6명이 최근 3년 동안 받아간 배당금이 무려 3,400억 원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성남시에 5천억 원이 넘는 이득이 간 건 역시 맞지만 개인에게 뭐 총 합쳐서 7명에게 계산하면은 4천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땅이 안 좋았을 때 얘기인데 여기는 판교 인터체인지 인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지사 말대로 다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100번을 양보해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실패했을 만약에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위험을 부담할 만큼의 규모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금융사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기 직전에 설립하고 경험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위험을 부담할 수 있죠?
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입찰이 됐다고 하는데 공모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난 뒤에 수백억 대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는 건 국민들 상식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국민적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호통을 치면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됐는지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씩 짚어서 다시 한번 해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과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은 사실 차이가 좀 있다는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개발을 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 부동산 시장은 썩 좋지만은 않았던 기억인데요. 예, 지금같이 부동산 화랑기는 아니었지만 예. 이 박근혜 정부 중반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4년, 15년. 네.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침체기가 아니라 조금씩 부동산이 올라가는 성장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셨던 땅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저 땅을 민간이 고스란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민간과 공공이 공동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어떻게 신생회사가 그 많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양쪽 분한테 드릴 텐데 대한민국엔 LH공사가 있고 SH공사가 있는데 LH공사, SH공사가 민간과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그쪽 민간 업체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번의 경우에는 예. 공공개발 형식으로 했고 최대한 민간의 이익을 줄여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였다고 하는데도 지금 배당받아간 게 최근 3년 동안 4천억이 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데 2014년, 15년은 부동산이 가장 침체에 있었고요. 그 침체 상황에서 온갖 부동산의 규제를 풀었던 시기가 2015년, 16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불확실한 사업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익을 봤다는 건데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은 이윤으로 돌아온 건데 이 이윤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예. 이렇게 공박을 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사업가의 정신이 다 말살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천대유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라든지 구체적인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금융기관은 확정이자를 받아가는 거고 지금 화천대유하고 SK증권의 6개 이제 펀드 내지는 회사들은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국민들 보시기에 진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전체 개발의 주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야당 의원이 아닙니다. 여당 의원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은 우리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LH 사태에서 봤듯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저 금사랑의 땅의 개발로 인해서 누군가가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이득들을 착복했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저는 모진 외압을 견뎌내고 뚝심 있게 이 공영 개발을 밀어붙여서 성남 시민의 이익 5,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용기와 추진력이 저로 하여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라는 작은 도구로도 큰 성과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 성과를 인정한 다수 국민의 평가와 기대가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내가 자랑하는 최대 치적인 사업이었다.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국민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 해명이나 반박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장으로서 가장 치적이라고 하는 본인의 그 말이 사실이고요. 또 이걸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선거나 이런 데서 이게 대장동 개발의 이익을 부풀렸다 해가지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서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이 개입해서 민간과 함께 개발을 해서 이익을 이 성남시로 5,500억을 돌린 거는 대단한 성과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익이 민간 쪽으로 더 많이 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미담 사례일 거고요. 국민들이 볼 때도 제대로 된 이재명의 정책은 저렇구나라고 오히려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5,503억 원 성남시가 환수했다대 무슨 소리냐. 성남시가 환수한 건 맞지만 화천대유 577억 원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 6명이 3,400억 원 배당을 최근 3년간 받아갔다. 이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까지는 진실이고 모든 것이 맞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뭐 편의가 있었느냐 이거에 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의혹 이 화천대유 법인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와 함께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산관리회사다. 우리는 그 법인 설립에 아무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세간에서는 BBK보다 심하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누가 이익을 보든 말든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논란에 이게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피하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이미 조선일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었고 그렇게 치적을 자랑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화천대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이후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의무가 유력한 대권주자에게 있는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하고 공적인 이득을 가져왔던 본인이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이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싹 피해갑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치게 된다면 그동안 정치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범죄 행위들과 문제들도 목적 사업은 굉장히 훌륭하게 시작됐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범죄 행위들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권 주자이니만큼 본인이 현재까지 어떤 연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리는 없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검찰 조사나 수사가 있었던 겁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이 않았었나요? 대장동에 관련돼 있었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예. 화천대유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인사가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했던 관계성에 대한 문제와 배당금이 수백억이 나갔었던 문제들은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다 한 무더기로 묶어갖고 정리해서 넘어가게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명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주장하게 되는 최악의 소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립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어젯밤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지켰죠, 저는. 아니, 그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것은 추 장관답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어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그거는 문제가 이제 바뀌었으면 범죄- 인사 로비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누군지 대표 말씀 안 하겠다?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좀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심각하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이해하시겠어요? 분들이 저는 누군지 지금 의리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있다고 와서 좀 눈물이 나요. 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엄호 인물이 청와대 내에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손준성 검사가 경북 지역의 3선 의원을 지낸 분의 사위이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후보와 무슨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 인사가 추 장관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인사들을 네. 다 잘라내는 인사들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토론회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인사청탁이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는 집권당 내에서 밝혀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거 어저께도 이번엔 토론에도 들으셨지만 박용진 의원 뭐 인사청탁이 우리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황당하다. 누군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억울하면서 좀 눈물까지 살짝 보였어요 마지막에. 예. 어제 제가 봤는데요. 검찰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최근에 이제 윤석열 이 문제에 대한 고발 사주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추미애 장관에 있어서 선거에서 상당히 탄력이 붙었습니다. 힘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서 제대로 안 풀린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 안에도 청와대 안에도 이런 이야기는 좀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에게서는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 정체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에게 섭섭함이 있음을 뭐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정도인데 아까 저희가 뭐 제3의 인물이 있지 않냐 하면서 야야 싸움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건 또 여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김두수, 김병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